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존재했던 왜국, 이 왜국이 일본이 아니다 라고 중국 역사 기록에 정통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삼국사기 또 고려사를 보면 이 왜국이 지금 현재 일본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일본이 왜국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배우는 한국사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한국사고 또 그 이전에는 명나라와 조선의 합작품으로 진행된 왜와 일본의 짬뽕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의 역사 기록들은 이 왜국에 대해서 일본과 어떻게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쉽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보시면 이 왜국에 대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왜국에 대한 번역을 해놓으면 그건 지금 현재 일본 열도가 아님이 들통나기 때문이에요. 이 왜국, 중국의 구당서에 보면 동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국과 일본이다 해서 이 5개의 나라를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왜라는 나라는 여러분 중국의 정통사서 이렇게 수많은 정통사서 뒤편에 나와 있는 이 동의열전 또 왜국열전에 보시면 왜와 일본이 별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가 패망한 후에 이 백제 유민들과 또 왜의 잔당들이 모여서 세운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서 이후부터는 일본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보시면 이 왜의 일식 기록 중심지는 현재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국 동남부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670년 이후부터 나타난 일본은 일본 열도에서 그 무대의 중심지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이 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르게 중국 정통사서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왜라는 글씨는 이 벼화자가 들어가요. 벼화자가 들어가고 아래 이제 여성이 있죠. 그러니까 벼가 높이 자라는데 여자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나라나 또 왜나 또 와나 원나 이렇게 발음하는 이제 왜국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농사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굉장히 척박한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여자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나라의 근본이 바로 이 글씨, 왜의 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백제 옆에 있었던 이 양나라, 약 50년 정도 존속하고 망한 이 양나라의 사신도를 보시면, 물론 원본은 안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때 모사본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외국의 사신이 맨발로 다녀요. 자, 맨발로 다니는 나라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 중국의 정통사서들을 통해서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사를 봐도 왜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중국 정통사서들 후한서부터 쭉 그 아래까지 정통사서들을 보면서 이제 왜국에 대한 이 기록이 지금 현재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한서 이제 뒤쪽에 보너스 페이지에 동의열전에 보시면 왜 위치가 뭐라고 나오냐면 왜는 회계의 동쪽에 있고 이 회계라는 곳의 동쪽에 있고 또 주의 다미와 서로 가깝다라고 합니다. 자, 각주에 보시면 이제 주의 다미는 지금의 하이난섬, 해남섬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남도에 가깝다. 해남도에 가까우면 지금의 일본, 우리나라 한반도 우측에 있는 일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주의 다미와 가깝다. 이 담은 현재 백제 22 담로할 때 담자와 굉장히 흡사한 담자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이 담로는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사람 인변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 근처에 주의 다미와 가깝다. 주강이 흐르는 곳, 이 광동 광서성이죠. 자, 이렇게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왜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여왕은 야마대국에 산다. 자, 그리고 회계의 동쪽에 있다. 주의 다미와 서로 접해 있다. 접해 있다면 지금 홍콩 왼쪽에 그 땅과 거의 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도 많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일본 땅에서는 현재 홍콩, 마카오, 그리고 여기 해남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접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후한서 정통 기록에 나타난 왜국의 위치입니다. 또 이제 후한이 망한 다음에 위초고 이제 유비관우 장비의 삼국지 그 삼국지 동의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산과 섬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웠고 옛날에는 1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많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서, 진, 송제, 양진. 중국의 이제 남조 시대의 국가들, 빨리빨리 망한 남조 시대의 국가들의 이제 진서인데, 진서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웨이는 스스로 태백의 후예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부라고 했다. 이 대부는 고구려의 관직명이 대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위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태백의 후예다. 우리나라 이제 환웅을 보면 3위 태백에서 내려온 이제 태백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인들을 태백의 후예다.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은 공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진서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맨손 맨발로 다닌다. 땅이 너무 따뜻하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는 건 불가능하죠. 또 수서, 이 남조 시대가 망한 다음에 진나라, 그다음에 송제 양진이 망한 다음에 이제 수나라 38년 동안 존속하고 망한 이제 고구려에게 덤볐다가 왕창 망한 영제거 통제거라는 운하를 건설한 이 수나라의 기록에 보면 말이죠. 외국은 회계의 동쪽에 있고 남이와 가깝다. 아까 후한서의 기록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은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도 풀과 나무가 푸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겨울에도 풀과 나무가 푸른 곳, 맨발로 다니는 곳, 이곳이 왜다라고 중국 정통사서 외국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회계는 지금의 무창 부근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회계라는 지역명이 양자강 하류 쪽에도 볼 수가 있죠. 자, 어찌됐든 회계의 동쪽에 있다. 그리고 또 주의 다미와 접해 있다. 그렇다면 외의 위치는 중국의 동남부로 해석을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중국의 모든 역사의 기록과 일맥상통하면서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가 패망한 후 외의 잔당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이 홍콩 마카오 지역에는 외왕묘가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 외왕묘가 있었고, 이렇게 뚜렷하게 홍콩 마카오 지역, 그러니까 마카오 지역이죠. 마카오 지역에 외왕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후왕묘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중국 남부, 또 동부엔 당연히 또 이 외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제, 양진, 이 중국의 남쪽 국가들을 보면 이 일본에서도 현재 일본 서기를 통해서 일본에서 현재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외왕 5명이 나와요. 찬, 진, 재흥, 무라고 나오는데 남제서랑 송서의 기록과 일본 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남제서, 그 다음에 이제 송서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임라가라가 나타납니다. 일본 서기에도 임라가라가 나타나는데 임라국과 가라국이 나타나요. 자, 임라국과 가라국을 다스렸던 외. 자, 그렇다면 외의 위치는 중국 동남부. 임라와 가라의 위치 모두 중국 동남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그 아래 가야가 있고 그 아래는 외국이 있고 임라와 가라가 중국 대륙에 같이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통 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제 구당서 내용이에요. 구당서 동의열전에 아까도 보셨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총 5개 국이 동이다라고 했는데 외국과 일본을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이 당서에 보면 당나라 사서입니다. 그럼 뭐라고 나왔냐? 구당서는 외국은 모두 맨발이고 의복제도가 신라와 유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 뭐라고 나오냐? 일본은 왜 또 다른 종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백제가 망했으니까요. 백제가 망하고 외 잔당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구당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쓰여진 신당서에 보면 이 외국과 일본의 기록을 짝봉시켜 놨어요. 이 당나라 사서는 여러분, 이 송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나 후에 거의 다 명나라 때 조작된 책들로 봐야 되죠. 이 당서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냐면 신무 때 야마토 주로 옮겨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축자성에서 외국의 왕들이 살다가 신무 때 야마토로 옮겨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외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다. 그리고 신당서부터 이제 일본으로 나옵니다. 외국이 안 나와요, 이제. 자, 구당서 내용에 보신 말이죠. 서남 쪽에는 바다와 접해 있고, 자, 동북 쪽에는 큰 산이 있다.
자, 구당선의 일본을 설명해 놨는데요. 당시 일본은 과연 어딘가? 지금 현재 일본 열도인가? 아니면 중국의 동남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현재 대만을 잘 보세요. 이 타이베이, 태북이 북쪽에 있고요. 대만은 하이와, 큰 와다, 야마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창기 일본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쪽에 큰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본 열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북쪽에 큰 산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동북쪽에 큰 산이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동북쪽에 큰 산이 있다. 서남쪽에 바다가 있다. 이래서 이제 신당서부터는 내용이 짬뽕이 되는 겁니다. 자, 슬슬 이동했겠죠. 그럼 당시에 일본 열도는 과연 어떤 나라였냐? 일본 열도는 과연 어떤 나라였냐 보시면, 일본 열도는 큐슈부터 시작해서 사만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아스카 시대로 시작했다가 이제 백제가 약간 망하는 그 시점쯤에 이제 우리나라다. 그래서 오사카의 나라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발해와 그 뒤에 고려에게 조공을 하면서 슬슬 일본은 해이안 시대, 평안하다. 고려한테 조공을 바쳤던 일본, 평안한 나라가 됐다가 고려 무신 정권부터 이제 몽고족,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일본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부가 시작하죠, 여러분. 막부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정신이 없이 서로들 싸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일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또 백제의 식민지였다가 고려한테 조공을 하던 해이안 시대, 해이안 시대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합당합니다. 이제 고려 말 때 보면 왜구가 창궐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려사에 보시면 이제 홍건적과 싸운 기록들을 대부분 왜구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고려사를 보신 말이죠. 1376년에 홍건적의 난이 끝났어요, 여러분. 홍건적의 난이 이미 끝났는데 보시면 북쪽에는 고려의 북쪽 땅에는 북원이 있고 남쪽에는 홍건적, 그러니까 주구, 주원장의 명나라, 주원장의 구, 해적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6년 고려 우왕 때까지도 고려의 본토는 남경이다. 자, 이곳에 바로 홍건적의 명나라, 주원장이 창궐해서 존재했던 곳이죠. 자, 이 기록을 반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본토가 어디였냐? 북경과 현재 남경, 베이징과 난징, 고려의 본토였다. 한반도까지 어우르는 대제국이었다. 고려 말 때까지. 이제 고려 말 때 우왕이 심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제 명나라가 천령위를 세우면서 강성해지면서 이제 요동정벌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명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록에 보면 왜구들이랑 전투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왜구에 대한 기록들, 해적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들은 보시면 이 지도들을 보신 말이죠. 주원장이 건국해서 이제 주익균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 보시면 약 200년 넘게 그냥 도적대, 왜가 그냥 중국의 동남부를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거의 주둔을 합니다. 자, 과연 현재 일본군이 과연 일본의 왜가 이곳을 점령했을까요? 아니면은 왜라고 불리는 이제 고려 부흥군 혹은 이곳에 있었던 지방 세력이 독립을 하면서 항쟁 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나라 때 약 200년 넘게 왜구의 침략에 쑥대밭이 됐다. 명나라는 그런 나라다. 1421년에는 북경으로 수도를 이전했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다. 주요 도시들을 다 왜가 지금 함락을 하고 있죠. 명나라 사서에 보면 이제 열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라고 파트를 나누지만 이 섞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고려의 부흥군이라든가 아니면 외 세력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외가 동남부에 있었다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순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동남부에 본토가 있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사서에는 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혼용해서 기록했어요. 자, 명나라 사서에 보시면 1553년에도 보시면 절동, 절서, 강남, 강북, 그 양자가 일대를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강음, 상해부터 시작해서 강음까지, 금산사가 있는 양자강의 금산 위까지, 수저부터 송강까지
통주, 예전에 강도라고 불렸던 통주까지 다 모두 접근해서 함락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200년 이상 계속 나옵니다. 자, 산동성의 일조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연운항이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회안까지, 회수가 있는 곳, 청하, 하북성 근처까지 거의 다 하북성까지 와서 왜구를 1000년 이상 학살을 하고 수백 척의 전함들이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자, 이렇게 명나라 때 그리고 고려 말 또 조선 초기에 있는 왜구들은 대부분 고려의 부흥운동 혹은 중국의 동남부에 살았던 이 자치 세력들의 항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당서에 기록된 여러분 왜와 일본은 다른 나라다. 그리고 신당서부터는 일본으로 그냥 쭉 나온다. 외국이 안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이 나온다. 짬뽕시켜서 기록이 나온다. 자, 이 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명나라 사서 같은 경우는 명나라 실록이 있어요. 청나라 때 편집해서 간행을 한 겁니다. 자, 명나라 실록에서 모두 기록한 이 왜구의 정체,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에 등장했던 또 왜구들의 정체, 홍건적과 그 지역의 토착인 또 고려 부흥운동, 명나라와 조선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기록을 조작해서 만든 대륙 동부 본토의 고구려 고려 지우기, 같이 지워진 백제 신라 역사, 그리고 현재 일본 열도, 왜랑 아무 상관이 없는 왜의 별종인데 왜로 둔갑시켜버린 일본. 현재 그래서 일본은 역사적인 명분을 통해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나라 때도 침공했고 제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 때도 중국을 침략했고 한반도는 임나가라의 본토라고 우기면서 중국과 일본을 역사 공정을 통해서 늘 침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여버린 동북아시아 역사, 명나라와 조선의 외 비정, 일본으로 비정. 그러나 지금 구당서 이전의 기록을 보면 외와 일본은 다른 나라며 외는 모두 맨발이고 겨울에도 나무와 풀이 푸른 나라, 또 명나라를 수백 년 괴롭혔던 자치 세력, 이렇게 기록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일본이 왜였다면 사실 정면 가도 조선을 침공을 해서 베이징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죠. 몇백 년 동안 하던 대로 중국 동해안에 무동력선을 타고 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주저앉았겠죠. 자, 실제 왜와 일본을 분리해서 기록한 이 중국 역사 기록, 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 오늘은 왜와 일본이 다른 나라다, 다르게 기록된다, 정통 역사서들의 기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